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저는 지금 세파스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벌써 뉴스가 떠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리파인드 5가 나왔습니다. 벌써 5가 나왔어요. 4가 나온 지 올해 초 21년 초에 나왔는데 벌써 5가 나오다니 뭐 이렇게 빨리 나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5가 나와서 이번에 이름은 펜타라고 합니다. 펜타킬인가요? 네, 그래서 어떤 펜타고 가장 큰 거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 예, 일단은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프레임과 이런 형상과 핸들바 이런 게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요 모델 구동계가 울테그라 DI2 반무선 구동계가 시마노께 들어갔습니다. 자, 얘는 100대예요. 100대 한정 판매를 하고요. 12월 21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개념으로 사실 수 있게 그날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살 수 있게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가격이 얘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 가격이 439만 원입니다. 439만 원. 자, 참고로 요 시마노 울테그라 DI2 12단 반무선 구동계가 소비자 가격으로 풀셋으로 3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은 거죠. 네, 물론 이게 소비자 가격이랑 이 업체 가격이랑은 다른 거 압니다. 알지만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많은 자전거들에 달려있는 이 울테그라 요 12단 달려있는 자전거들의 가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를 사고 싶어도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가성비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괜찮은 자전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크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작게 디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임의 컬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요 무광 녹색 컬러가 있고, 저쪽에 보라색이 나는 유광 컬러가 있고, 제 뒤에는 흰색, 깔끔한 흰색 컬러가 있습니다. 울테그라 DI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녹색과 흰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모델 기계식을 선택을 해야 저 보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보라색 모델이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울테 DI2는 요 두 가지 컬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이제 구성에 대한 가격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자, 요 모델 DI2를 달고 카본 휠을 달고 카본 시퍼스트 카본 핸들바를 다 달고 있는 얘가 가격이 439만 원, 그리고 얘는 100대가 한정이고요. 100대.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제가 카본 휠을 달고 울테그라 기계식을 달고 있습니다. 제 가격은 340 정도에서 조금 뭐 올라가든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340 정도.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안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울테그라 기계식을 달고 알루미늄 휠이 달려 있는데 얘는 가격이 270만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따져봐도 가성비는 좋아요. 확실히 여전히 가성비는 좋습니다. 물론 조금 오른 느낌이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뭐 얘가 12단 구동계가 달리고 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정으로 100대인데 그 뒤로도 오프라인 판매가 조금 되기는 할 거래요. 좀 소량으로 만들어지긴 할 건데 막 지금처럼 100대씩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12월 21일 날 어쨌든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이거를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그냥 이게 가성비 좋다니까 뭐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 다가가지는 마시고, 여기저기 비교를 해보시고 이 정도면 진짜 좀 사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또 궁금하신 거, 로드의 중요한 거, 무게 아니겠습니까? 무게. 자, 얘 같은 경우에 울테그라 DI2가 달려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8.3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요 페달을 제외하고 8.35. 그리고 카본 휠이 달려있는 기계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8.4kg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알루미늄 휠이 달려있는 거는 한 8.9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kg면은 좀 무겁긴 하죠. 얘도 사실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 8.35면은 가벼운 무게는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 디스크 브레이크 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에어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달고 7km 초반을 가려면 한 1000만 원 이상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자, 리파인드의 새로운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예요. 요 슬로핑을 보시면은 스몰이니까 요 정도 있고, M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올라가고, 저 뒤에 있는 라지는 이 정도 올라갑니다.
요걸로 베이스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리파인드가 원래 홍프 프레임을 썼습니다. 중국의 홍프 프레임을 1, 2, 3, 4까지 다 홍프를 썼는데 완전 디자인이 다른 프레임을 좀 내놓기 위해서 이제 다른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됐다고 해요. 자, 기존의 4까지와의 이제 변경점은 뭐냐면 4는 이렇게 좀 시트 스테이가 얇고 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커브가 있는 형태였다면은 이번에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전형적인 에어로 자전거.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의 이 지오메트리 형태 뭐 이런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상 데칼 싸움이지 형태는 다 비슷해요. 사실상 여기 로고 가리고 새까맣게 칠하면 이게 뭔 자전거인가 뭐 모릅니다. 예, 현실적으로 몰라요. 예, 알기가 힘듭니다. 저도 맨날 자전거 쳐다보는 사람이지만은 알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에어로 향이 좀 더 첨가된 자전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바도 바뀌었어요. 자, 이게 사이즈별로 핸들바도 사이즈가 다 다른데요. 자, 얘는 X스몰. X스몰은 요 폭이 400mm, 40cm짜리, 그리고 42cm짜리로 계속 가다가 X라지까지 사이즈가 있어요. X라지는 이게 44cm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템. X스몰은 요게 100mm, 그 다음이 10mm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스몰이 110, 미디엄하고 라지는 120, 120, 그리고 X라지는 요게 130m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X스몰에 달기에는 이게 100mm이기 때문에 조금 길기는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 버전과 이게 전작과 비교해서 이 리치가 조금 더 짧아졌다고 합니다. 리치가 좀 짧아지고 스택이 살짝 높아졌기 때문에 이 핸들바의 스템을 100mm로, 가장 작은 것도 100mm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포 때도 풀 인터널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케이블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풀 인터널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마운트, 속도계하고 이 라이트를 다는 마운트를 하단에다가 거치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팁 하나는 요거 마운트를 잘 사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일체형 핸들바를 쓰시는 분 중에 요런 마운트 종류를 다른 거를 좀 중국산이나 이런 걸 쓰시다가 얘가 충격에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일체형 핸들바에 사용하는 마운트, 예, 조심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스템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스템이 보시면은 각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데 요 스템 위에 요 홀 캡이 이렇게 덮고 있는 형태예요. 요 안쪽으로 케이블이 이렇게 라우팅이 돼서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스티어러가 지금 여러 장이 들어있지만 뭐 구매를 하신 분의 피팅에 맞춰서 깎아내리면은 좀 더 예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핸들바는 에어로 핸들바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요. 아주 납작하게 얄쌍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 있어서 요 로고도 바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요 로고마저도 실제로 생산되는 제품에는 요 로고도 좀 바뀐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얄쌍한 핸들바를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스템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구멍이 케이블이 요렇게 밑으로 가서 밑으로 여기를 이렇게 통과되는 방식이죠. 자, 시포스트도 카본이고 여기에 15mm 뒤로 옵셋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셋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그냥 제로 옵션을 옵셋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의 장점은 그냥 예뻐 보인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 사실 큰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가장 큰 변화인 울테그라 DI2 12단입니다. 자, 크랭크는 컴팩이 달려 있고요. 5034, 그리고 스프라켓은 1134가 달려 있어서 출고 상태, 순정 상태로도 1:1 기어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진짜 이거를 사신다면은 사실상 손댈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도 이 울테그라 DI2는 오늘 그 신형은 처음 직접 실물을 보는데 이 변속 속도만 봐도 예, 반응 속도나 변속 속도만 봐도 뭐 듀라에이스 부럽지 않은 속도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드레일러도 듀라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마감이 달라요. 마감이. 듀라에이스는 새까맣게 블링블링 하다면은 얘는 그렇지 않은 정도. 그리고 눈썰미가 정말 좋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게 얘는 신형 듀라에이스용 디스크 로터입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로는 요거랑은 달라요. 지금 이거는 조립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달아놓은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휠은 파스포츠의 C4 카본 휠이 달려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출고를 할 때는 클린처로 세팅이 돼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튜블리스 레디 휠이기 때문에 림 테이프 작업을 해서 밸브 교체를 하면
튜블리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사이즈가 작아서 귀여운 흰색 모델입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가장 작은 사이즈인 X 스몰이에요. 때문에 이 슬로핑이 좀 이렇게 급격하고 프레임이 좀 낮아 보이죠. 현실적인 사이즈입니다. 뭐 여성분이 이 자전거를 사시거나 키가 작은 남성분이 이 자전거를 사신다면 현실적으로 요렇게 지오메트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흰색도 울테그라 Di2를 장착한 모델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 RS 알루미늄 휠이 장착이 돼 있어요. 나머지 구성상은 사실 거의 똑같고 핸들바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얘는 M 사이즈입니다. M 사이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프레임 컬러도 예쁘고 역시 자전거는 한 M 사이즈 돼야 예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키가 작아서 이런 거는 탈 엄두를 못 내지만 그래도 좀 예쁘긴 하네요. 이 로고 자체도 잘 안 보이게. 그러니까 이게 얘는 도장이 올라가 있고 얘는 도장이 안 올라가 있어요. 클리어만 올라가 있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요 카본층이 보입니다. 이렇게 카본이 보여요.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니까 리파인드라는 티도 거의 안 나고 뭔가 좀 깔끔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좀 나는 게 요 프레임 컬러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라지 사이즈입니다. 라지 사이즈. 그러니까 라지 사이즈 정도 되면은 이런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C4 카본 휠이 들어가고 파스포츠 그리고 울테 기계식 구동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Di2는 선택을 못해요. 이 프레임 컬러는. 이 프레임 컬러는 울테그라를 사시는 분만 선택할 수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이게 그러니까 조립을 하기 전에 그냥 말 그대로 프레임이에요. 지금 무게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가는지. 제 손무게로는 측정이 좀 불가하긴 한데 뭐 꽤 가벼운 것 같아요. 예, 완전 진짜 경량 프레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가 느껴지긴 하지만 자, 이걸 근데 제가 왜 들고 있냐면 요 안쪽 마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 안쪽 마감을. 자, 왜냐면은 중국산 프레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저도 하고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근데 요 안쪽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마감이 좀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자, 요 안쪽을 한번 보세요. 예, 안쪽이 꽤 마감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예, 마감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싸구려 중국산 이런 것들을 보면 요 안쪽에 막 난리가 나 있거든요. 진짜 막 카본 이런 레이어 같은 것들이 막 겹쳐져 있고 막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꽤 깨끗해 보여요. 예, 상당히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리파인드가 저도 이렇게 뭐 사람들 소식을 많이 접하고 하지만 기존의 리파인드가 이게 좀 이 말이 나왔던 게 뭐냐면 도장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죠. 도장이 뭐 까졌다,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도 좀 개선을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물론 저도 뭐 제가 보장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요 상태를 보면은 괜찮은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요런 부분이죠.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의 도장 상태를 보면 마감 처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브레이크 마운트가 붙는 부분. 그리고 또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요 하단부였어요. 요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 요 아래쪽에 좀 이슈가 몇 개 있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근데 요 보면은 마감 처리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저도 자전거들 프레임을 많이 봤지만 이 부분도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의심을 거두진 않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어쨌든 요거 하나만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내가 받는 게 정상적이길 바라는 게 당연히 모든 게 정상적이어야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그러진 않고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게 이 컬러가 얘가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요 은은한 파란색과 보라색이 쫙 요 컬러는 진짜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경은 끝냈고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지금 사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겨울인데 이거를 지금 타려고 사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2022년을 대비해서 자전거를 좀 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한 이 리파인드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좀 가성비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 브랜드에 대한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좀 낮지만은 그래도 내가 정말 가성비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구성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가성비가 진짜 좋기는 해요. 거기다가 이 울테 Di2 반무선 전동 구동계 모델을 산다면은 그 가성비가 사실상 기계식 울테그라보다 이게 훨씬 더 좋죠. 비용이나 이런 거를 소비자 가격이나 이런 거를 따져봐도 사실상 얘가 가성비가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고, 절대 싼 가격은 아닙니다. 400만 원 중반이라는 돈을 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또 자전거라는 게 자전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페달도 사야지, 마운트도 사야지, 라이트도 사야지, 뭐 헬멧도 사야지, 엄청나게 많은 거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완전 초급으로 진입을 하시는 분께도 괜찮은 옵션일 수 있고, 그리고 완전 초급에서 내가 조금 타봤는데 이제 좀 괜찮은, 좀 한 단계 좀 괜찮은 자전거로 타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오늘 리파인드 5 펜타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